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근에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네. 이 목표 금액의 100%가 아니라 네. 무려 13일 만에 네네. 202%를 달성한 네. 어떤 사례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네, 보셨군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네. 네. 근데 그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여성분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몰랐군요. 네. 네.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분이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네. 그 여성의 섬세함을 잘 살려가지고 네. 식사 예측 솔루션, 발음이 좀 어렵네요. 식사 네. 예측 솔루션. 네. 네, 식사 예측 솔루션이라는 머글라우를 개발해가지고 네. 이름도 어려운데요. 머글라우. 머글라우. 네. 아,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오긴 하네요. 컨트리 거리시죠? 아, 컨트리거리란요. 네. 네, 이게 약간 좀 사투리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머글라우. 네. 네. 뭐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뭐 그런 뜻 네네네. 아닌가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분이 그 창조경제박람회에서 그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여성분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뭔가 이 식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이기도 하고, 또 네네. 여성 벤처, 여성 네. 창업 기업가다 보니까 저희 그렇죠. 프로그램에 한번 꼭 모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으면 네. 저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크라우드 이슈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라우드 이슈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양숙 여성벤처기업협회 부회장님과 네. 그리고 또 장정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요즘 보면은 그 여성 사업가분들이 눈에 띄게 부쩍 늘었거든요. 네네. 특히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성 그 대표분들도 많으시고요. 네네. 실제로 여성 그 벤처 네. 사업가들 그 네네.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 부회장님. 네네. 1997년에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름이 기네요. 네.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조치법. 머리가 네. 좋으시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을 네네. 확인을 하게 됐고요. 또 네.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원 같은 것들이 정부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더불어 여성 그 사회 진출에 대한 네. 활성화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2007년에 500개사의 그 여성 벤처 기업들이 이제 그 나왔고고요. 2014년 작년에 네네. 2,393개로 우리 전체 벤처 기업 수의 8.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8%가 넘어요. 네, 네. 오, 8년간 4.7%의 증가세를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수학 선생 같아요.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준비하고 왔습니다. 2390. 2,393개. 네. 네. 아유, 최근에 특히나 창업 열풍이 한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네. 여성 창업가들이 네. 하는 것과 남성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게 어떤 게 다른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창업 환경이 여성들이 창업하기 참 좋은 환경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수치에 얘기했듯이 그래도 3만 개 기업 중에 8%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92%는 남성 기업들의 네. 벤처 기업이들이죠.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실리콘밸리가 지금 여성 창업 비율이 10%를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요. 우리도 네. 많이 올라갔어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성에 대한 그런 네. 지금 제도나 정책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네. 많이 올라왔지만 여성부도 있고요. 네, 여성 그 인원수에 비하면 사실은 아직도 참 부족한 수치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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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성들의 어떤 창업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현재 경영하시는 여성분들을 어떤 어려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법안이라든지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네. 여성 관련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또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컨대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여성발전 기본법. 예, 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네. 법률 이름이잖아요. 예, 굉장히 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성의 창업에 가장 직접적인 네. 연관이 있는 법률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이 법에 따라서 지금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도 설립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 여성 기업 그 종합지원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네. 그 자금의 지원을 기업한테 할 때 네. 여성을 우대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법도 있습니까? 예. 좋네요. 차별 아닌가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럴 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저는 차별도 네. 반대하지만 역차별도 반대합니다. 두 번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법률이 있어서 실제 세제상의 어떤 그 혜택도 부여를 하도록 법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이 실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이 본인이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자금을 조달받는 가장 큰 요인이 네. 그 조달원이 네. 바로 자기가 스스로 네. 자금을 조달하는 거 내지는 공동 경영인 형태로 출자를 받는 방식. 네네.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은행과 같은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가장 거의 80%에 달하고요. 네네. 그 나머지 그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1.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잘 네.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걸까요? 그 요소들도 이제 네. 아무래도 국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단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예, 뭐 경진대의 수상 경력을 요한다든지 네.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했어야 한다는 그런 요건들, 지금 굉장히 가정 환경이 어려워야 된다든지 이런 네. 요소들 때문에 네네. 그 실제 신청을 하더라도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성이 한계입니다. 없다는 예,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처럼 그 여성들이 기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점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현실이 문제예요. 네. 근데 중국을 통일했던 그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절반이 여성이라 그러면서 공산혁명을 네. 여성 중심으로 추진했던 거 아세요? 멋있는 말이네요. 아주. 네.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말? 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슈가 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크라우드 펀딩이거든요. 네. 그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나 그런 분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이템을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후원이나 네. 그 기부 쪽으로 여태까지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한 프로젝트형이나 아니면 문화 콘텐츠형으로 되어 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보급형의 뭐 투자 형식이라든지 이런 쪽의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여성이 어떤 아이템에 좀 더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그 여성이 생활 속에서 가지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대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아이템들을 내놓는다면 네네. 이 크라우드 펀딩은 네. 대중들이 소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감을 같이 이뤄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거기서 그 직접 투자자와 함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감성적인 네. 부분을 여성 CEO들이 아마 잘 이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변호사님, 저희 그 여성분들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여성 기업가들도 많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 성과가 그렇죠. 어떤가요? 실제 온라인에서 그 자금 조달 시장에 있어서는 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그 성과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너무 좋은 답변들만 대변하는 것 같지만, 네. 그 실제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네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네. 네.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킥스타터 플랫폼. 예, 네. 예.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최소 $5,000 정도를 자금을 모집을 하는 네. 네. 그 1250개 정도의 그 프로젝트들을 그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결과 여성 CEO들이 남성 CEO보다 그 목표한 그 모금액을 달성할 확률이 13%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요? 예. 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산업별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네네. 특히 그 IT 분야에서
킥스타터 그 IT 프로젝트에서 참여한 여성 IT 벤처업자들이죠. 네네. 그분들은 3분의 2가 다 네. 성공을 했습니다. 목표에게. 근데 그에 비해 남성들은 이제 30% 정도가 네.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네. 이런 경향은 사실 인디고고라는 그 유사한 업체에서도 네네. 그 플랫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 네.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그 미국의 그 MIT 공대 교수인 신시아 브레이처리라는 여성은 그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로봇을 네네. 만드는 그 지보라는 업체를 창업을 했는데요. 네. 그 업체도 실제로 그 인디고고를 통해서 캠페인을 벌인 결과 네네. 우리 돈으로 한 16억 정도가 되는 자금을 이렇게 16억이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지보는 그 여성 예, 사업가가 맞습니다. 운영하시는 예. 그런 거죠. 감성을 가진 로봇이라고. 그렇죠. 인간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네. 소셜 로봇이라고 한다고 그렇군요. 하거든요. 예. 네. 국내의 사례를 좀 네. 말씀드리면요. 네. 국내에도 지금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분야를 저희가 2010년도에 여성 기업 비율이 3.6%였습니다. 네. 근데 네. 2014년도에 12.1%로 어. 4배가 네. 지금 증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여성 IT 쪽에 네.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분야가 네. 좀 여성이 그 CEO로서 경영하는 각광받는 분야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게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요인으론 네.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그 크라우드하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감, 스토리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네.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때 인디고고라든지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 실제 여성분들이 투자를 받는 확률이 투자를 성공할 확률이 13% 정도 더 높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동일한 조건임을 가정할 때 바로 어떤 그 여성의 어떤 뭐랄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라든가 공감, 이런 거 섬세함 이런 게 아마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네. 시장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품 제작 단계 이르기까지 네네. 그 여성들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치밀함과 섬세함으로 네.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다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변호사님, 그 기업 말고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플랫폼이 한 31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요. 네. 예. 근데 그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스타트업 단계에서 어떤 자금 조달은 일부분이고요. 네. 그 외 예술 분야, 또 문화 어떤 각계각층의 소외계층 후원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국내에서 찾아보면 그 최근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다룬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은 시민 한 5천여 명 정도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그 네. 제작비를 후원을 받아서 네. 실제 영화를 제작을 하였고요. 그 외에도 여성 안무가로서 윤푸름 씨를 해외에 진출시키고자 네. 미국 초청 공연을 위한 제작비 네.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도 있고 네네. 또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인 그 은하영 씨는 네.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나눔의 집에 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는 그 목적으로 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실제 목표액은 200만 원이었는데 네. 오늘 10배가 되는 2천만 원 정도를 모금한 성과까지도 네. 이룬 누구라 그런 게 그러셨죠? 있습니다. 일러스트 작가 우나영 씨입니다. 우나영 네. 씨. 네, 이 부회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성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가 오늘 주제였잖아요. 네네. 근데 여성 전용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있습니다. 남성 전용은 없을까요? 남성 전용은 꽤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좀. 네. 없나요? 네. 네. 네, 2013년도에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플러벨리라는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아, 있군요. 여성 네, 전용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 네.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며 또 네. 이런 사이트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그 기부나 후원의 방식이 아니라
플러밸리는 우리가 지금 하는 보급형 형식의 네네. 투자 방식인데, 근데 상품을 주는 제공형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특징으로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테스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미비하지만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여성들이 딱히 어떤 차별받지 않고 어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부회장님. 네. 네,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한 지가 별로 안 돼서 네. 어떤 중요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렇죠. 우선 투자자들의 네. 인식 부분이 조금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개인의 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여성의 강점을 살리고 네네. 여성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성들이 좀 더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라우드 펀딩은 네.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에 있어서 굉장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네. 또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해외 진출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만 현재 대부분 여성들은 1인 기업 형태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최근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금 조달 액수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래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이 되면 네. 여성들이 단순히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의 기초에서 1인 기업에 머물지 않고 네. 더 큰 규모로 사업 확대를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결과와 접목시켜 보면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재무 공시 어떤 투명성 확보 이와 같은 회사 자체의 구조를 튼튼하게 네.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 오늘 이 크라우드 이슈에서는 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네. 이 자리에 나와주신 두 분께 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크라우드 펀딩. 네, 오늘 크라우드 인물에서는 좀 더 공익적인 부분들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신 분이신데요. 그러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이시자 그리고 네. 삼선 국회의원이셨던 네. 조배숙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많이 바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큰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해외 출장 때문에 지금 공항에 나가보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야죠. 네. 저희 변호사님 여성 정치인이시자 또 법률가이신데 그간 활동 내역을 보시니까 여성들의 지위 신장이라든지 어떤 사회 진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 사회 진출 환경 어떻게 보시는가요? 옛날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를 했고 많이 좋아졌죠. 네. 그런데 그것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네. 양성 평등의 그런 제도적 기반이 뿌리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분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입법, 행정, 사법 분야로 나눠보면은 네. 입법 분야에서는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 엄청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국회뿐만 아니고 지방의회, 네. 그래서 기초광역의원도 정말 숫자가 적었었는데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지금 아주 네. 광역의원, 기초원, 여성의원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또 행정부에는 이제 행정고시 출신 여성들도 많고요. 네네. 그리고 사법부는 여성 검사, 여성 판사 엄청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법대에 가면은 여학생들이 반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이런 공적 분야에는 많이 진출을 했는데 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유리천장을 좀 느껴요. 그래서 네. 기업의 경우에 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네.
임원들이, 여성 임원들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네. 정진아 씨 혹시 유리천장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언뜻 들어봤는데 뭔가 위에 뭔가 막이 쳐져 있다 이런 말 아니신가요? 네, 보이긴 보여도 네.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긴 네. 보여도 어떤 네. 그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확실히 저도 네. 여성으로서 이렇게 네. 사회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한계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제일 부딪히는 문제는 일과 네. 가정의 양립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이죠. 네, 결혼과 출산과 육아 네. 그리고 자녀 교육 그리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이제 부모 세대를 이제 부양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짐을 여성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기보다는 국가가 이거를 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네. 국가도 또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지금 특히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한 이슈죠. 네. 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렇죠. 일손이 잡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또 네. 대학교 준비해야 되니까 네. 또 네. 사교육비 들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모든 여성들이 다 이제 겪는 문제인데 네네. 두 번째는 저는 여성들이 좀 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 여성들에게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네. 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자존감. 교육을 네. 시켜야 된다 생각을 중요한 합니다. 그러네요. 네, 지적을 해주신 것 왜냐하면 같아요. 그래야 당당하게 자기 개인 그리고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네. 그럼 굉장히 이기적이 되기가 쉽거든요. 네. 전체 사회를 바라보고 네. 당당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좀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이 직접 그렇게 예, 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아무래도요.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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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여성들의 어떤 스스로 어떤 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네.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못지않게 어떤 그 남성들의 어떤 인식 변화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네. 절대적입니다. 근데 네.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네. 이제 그분들이 쉽게 잘 안 변해요. 근데 언제 변하느냐면 네네. 딸만 둔 아빠들은 아. 예, 자기 딸이 그렇겠네요. 똑똑한데 네. 여자라는 이유로 네. 사회에서 차별받는 것을 이제 못 참는 거예요. 네. 그때 그렇죠. 이제 이게 양성평등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걸 그때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박사님께서도 저는 일남일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일년을 저는 좀, 네. 그 여성들의 차별, 네. 또 반대하지만, 역차별도 사실 반대합니다. 네, 거기는 아주 균형을 좀 맞출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특히 그 크라우드 펀딩을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여성들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옛날에는 그 저개발국, 그러니까 네. 이제 빈곤국의 여성을 이제 위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문화 예술 콘텐츠 쪽으로 네. 여성들을 위한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성공을 네. 거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무래도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제가 정치 관련 질문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정치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이제 아까 이제 우선 미국 쪽을 조금만 더 얘기를 말씀을 네, 드리다 보면요. 말씀해 주세요. 네. 네네. 이제 오바마는 이제 거물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예, 네. 거물 정치인이어서 이제 크라우드 네. 펀딩도 하지만 검은 정치인이라고 좀 잘못 들었습니다. 거물. 네. 네. 근데 이제 1990년대인가 80년대에 네. 에밀리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에밀리 뭐냐면 프로젝트. 예, 네. 그게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여성을 이제 정계에 진출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네네. 그게 뭐의 약자냐면은 early money is like east. 그래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일찍 네. 돈을 우리가 도와주면은 이것은 이스트와 같이 크게 불어나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선거에 나갔을 때는 제일 필요한 게 남성들보다도 네. 좀 자금력이 딸리니까 돈이다. 그래서 네. 여성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자. 네. 그렇게 해서 이 에밀리 프로젝트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크라우드 펀딩의 원 효시라고도 볼 수 그럴 수도 있겠죠.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많은 네.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거뒀고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옛날에 창조한국당이라고 있었죠. 문국현 씨가 유한 킴벌리. 네. 그 창조한국당이 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창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 네. 채권을 만들었어요. 당 채권이요? 네, 창조한국당 채권. 네. 그래서 그 채권을 팔아가지고 아. 선거 자금을 충당을 했습니다. 당채권이 어떤 건가요, 박사님?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네. 회사가 네. 뭐 채권을 회사채 발행하듯이 발행하듯이 당도 채권을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네, 네. 재밌는 그 발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어떤 이렇게 투명하게 또 다중을 상대로 한 네네. 이제 그런 선거 모금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박원순 그 시장이 그때 이제 보궐선거 했을 때 네네. 박원순 시장이 그때 펀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크라우드 펀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일반인들한테 이제 네네. 선거 펀드를 만들어서 모금을 했는데요. 네네. 그게 시장 선거가 32억이 아마 그 상한선인데 네네. 하루 만에 그 절반이 모금이 세상에. 됐습니다. 하루 만에 32억이요? 아니 하루 만에 16억이. 16억. 하루 만에. 하루 만에 16억, 전체가 32억. 네. 예. 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박 후보님에 대한 어떤 이제 국민들의 지지나 이제 이런 게 네. 뒷받침이 됐겠지만 이제 선거 운동도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네. 2012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그 대표가 방식이 틀렸어요. 네. 달랐어요. 경쟁했죠, 서로? 네. 네, 근데 네. 박근혜 그때 후보는 일부는 후원금, 네. 일부는 이제 국고보조금, 네. 일부는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문재인 대표는 네. 그 당시 이제 펀드를 출시해가지고 펀드로 해결을 했고요. 아. 그리고 네. 작년에 지방선거 때는 이제 너도 나도 아주 이게 선거 펀드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네. 뭐 도지사 선거, 시장 네. 선거, 네. 하다못해 이 조그마한 그 기초 의원 선거까지도 네. 펀드를 출시를 해서 네. 펀드로 좀 해결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그 정치라는 게 네네. 국민의 지지와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 그럼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어떤 사례들, 펀딩을 이용한 사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우리 말에 그 돈 가는 곳에 마음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그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네. 어떤 지지하고 그다음에 뭐 후원한다 그러면은 결국 사실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뭐 그런 결과도 초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그 2회차 방송 때에는 그 새누리당 신동호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참고로 그분은 그 이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번 2월 임시국회 때는 그 여야 의원들이 잘 협력해가지고 이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며칠 전 신문 기사에 보니까 또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2년 가까이나 지금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그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후원형, 뭐 기부형 그런데 네.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지분 투자형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투자자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제도라는 건 한 번 만들면 네. 그 여파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이제 짚을 것을 짚고 네.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앞서서 저희가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 크라우드 펀딩을 참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죠.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 면에서도 이 크라우드 펀딩이 자주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나 그러니까 뭐 여권 신작이라던가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여성을 위한 건데요. 최근에 경찰서에서 네. 그 네.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어. 예, 네. 대구에서
아니, 경찰서. 경찰서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대구 그 서부 경찰서에서 네. 이제 이 여성이 장애인인데 네네. 성폭행을 당하고 네.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네.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네. 이 여성을 위해서 그 유캔 펀딩이라는 네, 있죠. 플랫폼 있습니다. 그 유캔 플랫폼에서 펀딩. 네네. 100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경찰이 좋은 일 하죠. 그러네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또 한 네. 번은 그 우리 부산에 네. 그 위안부 문제 그 기념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자금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위한 펀딩을 해서 이제 잘 된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송파에서 그 장애인들이 그 치료를 위해서 이제 텃밭 가꾸기 네. 위한 자금 네. 모금이랄지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소외된 그렇군요. 계층을 돕는 것들이 참 많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거 아세요? 오늘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네. 처음에는 그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그 행정부까지 PR 다 해주고 가시네요.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셨으니까. 네, 그러시네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네. 가지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크라우드 펀딩이 네네. 그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그 목마른 그럼요. 이 스타트업 네. 기업들한테 정말 어떤 시원한 감로수와 같은 네. 그런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 기업을 할 때 제일 애로점이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이죠. 예, 네. 그런데 그런 일반 어떤 기성 시스템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맥을 못 추는데 네네. 이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네. 이제 플랫폼에 네. 이제 스토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감성에 호소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네. 치밀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감성에 호소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여성 기업인들이 더욱더 그렇죠. 이 자금 모금에 성공하는 일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네. 여성분들이 다 섬세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네. 더 섬세하다. 그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일반적인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빨리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의원님 좀 그 국회의원분들 지금 이 해당 그 소위 그 국회의원분들 만나가지고 좀 빨리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 애 좀 써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우리 그 크라우드 펀딩 예,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네네. 네. 알고 있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건데 네. 주변에 아직까지 네. 크라우드 펀딩 이러면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클라우드 펀딩으로 잘못 알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컴퓨터에 보면 클라우드 뭐 네, 이런 네, 얘기가 맞아요. 나오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여성 경제인 단체에서 네. 좀 이런 걸 좀 많이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홍보하면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제가 이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온 네. 이유는 우리 이데일리가 네네. 정말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잡았다. 정말 네. 필요하다. 네. 그래서 네. 좋은 일 하고 있죠, 이런 이데일리가. 네. 그런 의미에서는 뿌듯하네요. 네. MC로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많은 제약 요인이나 차별이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크라우드 인물에서는 조배숙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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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박진우 기자 그리고 아바 엔젤 클럽 김종태 회장님과 함께하는 크라우드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우리나라 장애인 사진관 1호라 불리우는 바라봄 사진관의 나종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잘들 네,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바라봄 사진관
네. 국내에서는 1호로 그러니까 장애인들 그리고 소외계층을 돕는 사진관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사진관을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네, 그 사진관 하면 사진을 그 전공으로 했거나 사진을 업으로 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네. 아니거든요. 네. 사진을 네. 21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네. 8년 전에 은퇴를 해서 취미로 배운 사진을 그냥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취미로 도와드렸어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네. 네. 근데 한번 장애인 행사에 자원봉사 갔는데 한 어머니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네. 혹시 사진관에서 나왔냐고요. 그래서 아니요. 네. 저는 그냥 재능 기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네네. 그분 말씀이 사진관에서 나왔으면 가족 사진 찍으려고 그러셨대요. 네. 네. 그냥 가족 사진 그냥 많이 동네에 있는데 찍으시면 되죠.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여쭤본 것 자체가 한 번도 그분들 입장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네. 뇌병변 아이를 가진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사진관에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찍기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장애인분들 찍는 사진사였으면 가서 편히 찍겠다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들지 뭐. 그러고 6개월 만에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봉사활동을 계기로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나대표께서는 최근에 이 바라봄 사진관을 통해서 그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적으로 받으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건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런가요? 과거에 2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 다 성공하셨나요? 다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네. 사진관을 열었는데요. 네네. 아무도 안 오는 거 있죠. 네.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겠다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네.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건 모금을 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네네. 30명을 찍어드릴 테니까 300만 원을 모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네. 성공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이사를 하면서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 접근을 위해서 네네. 그것도 역시 다음에다가 희망회를 통해서 200만 원 모금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자신감이 붙으니까 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 네.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아르코라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네. 저희한테 한번 같이 모금을 하면 어떻겠냐고 오퍼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한 게 서울과 지방의 모든 면에서 차이에 의해서 네. 사진도 역시 재능 기부도 지방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진을 들고 지방 장애인 시설을 다니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걸 모금을 하자 해서 2천만 원이랑 네. 거금을 한번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게 성공을 거둔 거네요. 네. 그렇죠? 쉽진 않았지만 2천만 원이면 모금 성공해서 저희 역사에도 상당히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 기자님, 네. 그 예술나무라는 게 어떤 플랫폼이고 어떻게? 2011년도에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에요. 네. 한국 예술 문화예술위원회. 그럼 혹시 정부 산하기관인가요? 네네. 네. 네네네. 네, 정부 산하기관인데요. 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단체 그런 창작 프로젝트를 네. 실현시키고자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네. 지금도 여러 사례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자면 네네. 2011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리랑 광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그 예술나무에서 만든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성공시켰는데요. 네네. 네. 아마 그때 알기로 제가 뉴욕 타임스 스퀘어 광장에서 그때 광고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아리랑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거라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이 바라봄 사진관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성공했던 네네. 그 유랑단, 사진 유랑단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김종태 회장님, 그 예전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 크라우드 펀딩이 투자 여제 가장 아랫단계라 그러면은 그 윗단계로 엔젤 투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 지금 나 대표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3번의 크라우드 펀딩을 다 성공하셨는데, 그 엔젤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참 아주 애매하고 곤란하고 주저스러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하셨는데요. 네. 네. 엔젤 클럽은 어차피 아시겠지만 그 네. 수익을 목표로 지분 투자형 그 크라우드 펀딩과 이제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 우리 대표님 하시는 그 사진관은 네네. 일종의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이게 후원형, 보상형 이런 형태하고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엔젤 클럽에서 그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하고 약간 이제 성격이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살만한 세상인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 그 사회 안전망의 문제, 그다음에 또 여기저기서 안 좋은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소외계층이나 뭐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민간 쪽에서 뭔가 이렇게 조그만 움직임들이 이게 좀 잘 이렇게 퍼져나가면 좀 사회운동까지 가능하고 또 사회 전반에 어떤 이런 것들이 퍼진다면 더 이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엔젤 투자 말고 이런 어떤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어떤 3F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3F요? 네.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 쪽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건데 1번 F가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들이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이제 F가 프렌드,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F가 이제 팬. 또 한편에서는 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전에 우리 엔젤 투자 클럽 회장이었던 우리 고영하 씨께서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인들이 이제 잘 아는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지인들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아주 강력하게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짧은 기간 안에 프로젝트가 성공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마중물이 좀 돼서 좀 활발한 이런 활동들이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엔젤 클럽에서 투자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여튼 몸을 하여튼 써서라도 한번 불러서 가시는데요. 메모해 주세요. 기억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이 짧은 시간에 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셨는데 나 대표님께서 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할 수 있기까지 뭔가 홍보 방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사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이용했습니다. 온라인을 하면 요즘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과거에 이 사진관을 하기 전까지 페이스북을 안 했습니다. 개인적인 노출 이런 거. 근데 사진관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홍보 수단이 그렇다고 저희가 뭐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했고요. 그동안 쭉 이어왔던 그 인맥, 또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났던 분들, 또 그리고 하나의 또 큰 또 오프라인 축이 제 대학교 동문입니다. 과거에 대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그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은 좁쌀이 한번 구르는 것보다 수박이 한번 구르는 게 낫죠. 표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수박을 찾은 곳이 바로 저희 그 동문회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 중에 뭐 100만 원 하신 분도 2분, 50만 원 하신 분이 7분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도 활용하고요. 근데 그런 모든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한 번도 안 보던 분 찾아가가지고 제가 동문이라고 돈 달라고 기부라고 하지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쌓아왔던 그런 네트워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면 정말 네트워크가 중요하네요. 그 플랫폼도 사실은 플랫폼에 회원들이 많아서 웅성웅성하고 들썩들썩해야 거기서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쫙 하게 되는데 이 정부에서 하는 이런 어떤 예술나무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성공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지인들 우리 또 아까 얘기했던 3F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똘똘 뭉쳐서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바람직한 행태 같아요. 그럼 이번 사진 유령단 그 크라우드 펀딩에 동참한 분들께서는 이후에 받는 게 있나요?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미끼를 드려야죠. 근데 사실은 그 미끼 때문에 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미끼를 걸었던 거, 그러니까 리워드죠. 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사진을 하는 곳이니까 사진을 드릴 수밖에 없죠. 다른 걸 드리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뭐 얼마 이상 하시면 가족 사진을 드리겠다, 얼마 이상 하시면 프로필 사진 찍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과거에 했을 때도 비슷한 형태의 리워드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부하거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와서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나 대표님께서 찍으신 사진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인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문가라고 또 할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 포토그래퍼로서
일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진을 찍으신 비결이 있으신지. 아니 여기 그 매일 카메라 앞에 서시는 MC분들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시다 그러는데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거의 99%가 사진관에 그러니까 조명 앞에 처음 서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어색하시죠. 그 유명한 사진 작가인 그 로버트 카파 종군 기자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멋진 말이네요. 근데 그분이 그 피사체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물리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겠죠. 그래서 저희 오신 분들한테 사진을 처음에 찍을 때는 절대로 그냥 사진기부터 들이대지 않습니다. 오시면 한 20-30분 그냥 이렇게 수달 떠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틀어주시고 그분들이 조명 앞에 섰을 때는 저와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쁜 얼굴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나 대표께서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그 변화라 그럴까? 그런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2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나름대로 저 자신, 그 다음에 저 집을 잘 케어하면서 나름대로 잘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복은 오로지 저만 혹은 저 가족만을 위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계획해서 일을 했던 건 아닌데 지금 하고 있다 보니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제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많이 행복하십니다. 예를 들면 기부하신 분도 행복하시고요. 저한테 재능 기부를 해주신 분도 행복하고요. 당연히 저희 사진을 통해서 수혜를 받으신 분도 행복하고요. 근데 그렇게 주위에 행복한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느꼈던 행복보다는 더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 행복 기준이 바뀐 거겠죠. 그래서 같이 나누면 클 수 있다는 일반적인 책에 나오는 얘기가 저는 몸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처지를 안다라는 그런 옛말이 생각나네요. 근데 나 대표님 지금까지 그 바라봄 사진관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 그럴까 사람 어떤 게 있을까요? 오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사연이 있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사진관에 오시니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80대 노모가 60대 아드님인데 그 아드님이 소아마비예요. 그리고 약간 지적장애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이 사시는데 나중에 안 거지만 어머님은 노령연금으로 아드님은 기초생활수급자십니다. 그러면 한 달에 수입이 한 80만 원 정도 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기부를 하고 사세요. 80만 원 물론 수급자인데. 많이는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알고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다 떨죠. 궁금하잖아요. 사진 찍지 않고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기부를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시면 요만큼 하는데 뭘 그러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표정이 좋으세요. 그 사진도 금방 찍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영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이런 걸 많이 얻게 돼서 그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찡한 스토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듣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앞으로 그 대표님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지 않을까 또 좋은 일에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언이나 뭔가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보통 크라우드 펀딩하면 당연히 그 플랫폼을 이용하겠죠. 여러 단체들에. 근데 그 단체에 절대 기대주면 안 됩니다. 물론 원래 그 일반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참 고맙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처음에 아까 나왔던 얘기 반복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뛰셔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된다. 직접 발품 팔아야 됩니다. 제가요 이거 하면서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또 본인이 발로 뛰어야 된다는 건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 두 분께 연이어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나 대표께서는 3번의 그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셨는데 우리 김종태 회장님 보실 때 그 성공 요인이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 대표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여러 군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요번에 확인했지만 또 그 정부에 관련된 공공부문에서도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플랫폼 안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불특정 이렇게 네티즌으로서 활동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접 지인들을 가입시켜서 투자를 하게 하고 기부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그 소외계층이나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을 주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고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진행하면 좋겠는데 제가 정리할 때 오늘의 키워드는 공감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공감이 되니까 같이 기부도 하고 공감이 되니까 또 그 부분이 이렇게 확산돼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요.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늘 크라우드 키워드는 공감이죠. 그렇죠. 스토리와 공감, 크라우드와 소통할 수 있는 그죠? 그다음에 저희 사진관이 이제 지금 현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3년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사진관을 찾을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2호점, 3호점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그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겠죠. 저희 사진관도 프랜차이즈도 돼서 2호점, 3호점이 사실은 서울에 뭐 저쪽 다른 군데 한 군데 또 지방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2호점, 3호점까지 넓혀지는 것이 하나의 저희 미래의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정말 또 훈훈한 이야기 그렇죠. 들어서 특히나 바라봄 사진관의 경우에는 뭔가 그런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